입사했던 2016년에는 7년 후인 2023년, 제가 이렇게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알지 못했습니다. 입사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책에서만 보던 우리나라를 뒤흔들 광고를 만들고 말겠다는 꿈으로 회사에 입사했으니까요. 네, 저는 광고 대행사에 약 6년간 근무했습니다. 저는 2016년 첫 직장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회사에 몸을 담고 있다가 비로소 2023년 회사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하게 된 소위 요즘 얘기하는 요즘 세대입니다. 91년생이라 MZ세대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기도 한데 퇴사하기 직전까지 저를 두고 요즘 애들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봐서는 소위 말하는 꼰대들의 MZ세대 프레임이 저에게 씌워지곤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왜 결국 퇴사라는 선택지를 선택했는지 3가지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억짜리 프로젝트를 따왔다고 해서 나의 통장에 20억이 꽂히지 않는다. 광고 대행사는 비대행, 즉 차를 통해 1년간 광고를 대행할 회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진행될 사업비이기 때문에 적게는 10억, 20억부터 크게는 100억 규모의 비딩 등 참여하는 비딩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팀일 경우 회사 내에서 위상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규모 큰 프로젝트일수록 쟁쟁한 타 회사들도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딩 기간에는 제안서 제출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다듬고 뒤집는 과정을 통해 사활을 걸고 참여하게 됩니다. 일단 팀 내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몇 차에 걸쳐 우리 팀의 아이디어를 약 5-6가지 방향으로 정리한 뒤 본부장 보고에 들어가고 본부장 보고가 끝나면 대표 보고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거의 최종 단계까지 통과된 아이디어가 대표선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컷당하게 되면 다시 이 과정을 처음부터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처음부터 만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이디어란 까이는 게 숙명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시간입니다. 대표 보고까지 갔을 때는 마감 기간에 임박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지옥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고 수정하고 컨펌 받고의 무한 굴레가 시작됩니다. 어찌해서 비딩의 승리를 하게 됐다고 해보죠. 이 고생의 과정과 쟁쟁한 경쟁사들을 거쳐 우리의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진 것 같은 기쁨은 물론 있습니다. 20억 프로젝트였다면 우리는 그날부터 20억 프로젝트를 따온 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20억이 제 인생을 달라지게 해주진 않습니다. 물론 그만큼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쌓이긴 하지만 그 포트폴리오는 또 다른 회사로 가서 또 나를 갈아 넣을 디딤돌이 되어줄 뿐입니다. 저도 초반에는 마치 그 돈이 제 돈이라도 되어서 PT에서 승리하면 마치 로또에 당첨된 듯한 기쁨과 짜릿함 그리고 보람을 느꼈지만 저에게 그 기쁨은 큰 원동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성향이구나 하고 시간이 갈수록 감흥이 떨어지는 제 모습을 통해 서서히 회사 밖의 생활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의 모습, 내 미래의 모습, 과연 메리트 있는가? 회사에서 나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적도는 나의 상사입니다. 어떤 상사를 만나는지에 따라 나의 회사 생활은 물론 내가 계속 이 업계에 있을 때 나의 5년 뒤 혹은 10년 뒤 모습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죠. 광고 대행사는 다른 업종보다 업무 강도는 세지만 팀별 자유도는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팀장의 권력이 팀원들에게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죠. 대표나 본부장 등 이사진에 어필이 되는 경우도 팀장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업무상 외부 미팅이 잦을 수밖에 없고 때에 따라서는 시장 조사를 하러 나가는 등 꼭 사무실에서 자리를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은 타 업종에 비해 그 정도가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팅이 끝나고 회사 주변 카페에서 팀장과 팀원들끼리 시간을 보낸 적도 많고 일이 없을 때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팀워크를 증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너무 그 시간이 비생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이인데 밥도 같이 먹고 일이 없는 자유시간에는 어느 정도 업무의 바운더리 안에서 각자의 자유를 줬으면 좋겠는데 카페에 앉아 각자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죽이는 이것이 과연 어떤 팀워크를 다져줄지에 대한 의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카페에서 의미 없는 1-2 시간을 보내고 사무실로 들어오면 정말 업무가 없는 시간에는 각자 컴퓨터로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일밖에 모르는 팀장이기에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몰라 하는 모습이 저로서는 정말 그 자리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도 잘하고 자기 시간도 잘 보내는 팀장이라는 것은
유토피아 같은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팀장은 나름의 이런 리더십으로 저를 제외한 다른 팀원들은 잘 따르고 회사 내에서도 일을 잘하는 팀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니 저와 맞지 않는 것이었고 저는 결론적으로 퇴사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타의적 자유가 아닌 주체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다. 두 번째 이유와 연관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밀접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생활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 반차와 연차 재택 여부 또한 팀장의 손아귀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갑자기 일주일 내내 재택을 하고 있다가 어떤 날은 일이 없으니 빨리 퇴근하라고 했다가 그 다음날은 빨리 퇴근했으니 아이디어 회의를 1시간 일찍 땡기자고 했다가 이것이 그 사람이 만들어주는 자유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팀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팀원들은 갑자기 주어지는 자유에 대해 불만 없이 행복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규칙과 일관성 없이 주어지는 자유가 그렇게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팀장의 권력대로 주는 자유이기에 집에 있으면서도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 항상 카톡에 대한 답변은 10분 내로 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종종 급발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절대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습니다. 저는 타의적 자유가 아닌 제가 선택하는 주체적 자유를 위해 퇴사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퇴사한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니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물론 회사를 다닐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고 팀장에게 좋은 팀원이 되고자 이 모든 것을 다 견뎌왔습니다. 그렇지만 팀장 또한 제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고 제가 누리고 도달하고 싶은 성장을 위해 저는 퇴사했습니다. 요즘 애들이라고 해서 그냥 끈기와 열정이 없어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네요. 만약 퇴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나를 돌아보며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견딜 수 없는 것,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넘버링이라도 해보며 객관적으로 정리를 찬찬히 해보고 나서 퇴사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다음번에는 저의 실제 경험을 살려 퇴직금을 주려 하지 않는 회사에서 퇴직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우리 존재 파이팅입니다.